사례 36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례에서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벌어오는 돈이 적고 내담자는 중학교 때 성적이 우수했지만은 고등학교 때부터는 성적이 떨어졌다.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원망스러워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화를 잘 내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화를 낼 때까지 자극하고 내담자는 화가 날 때 벽을 치는 행동을 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다. 내담자의 호소 문제는 이제 진로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진로 결정의 문제. 그리고 학업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 그죠? 네. 진로 상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주제를 갖고 있는데 내담자의 어떤 특성들을 살펴보니까 증상들을 살펴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원망을 하고 있고 성적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분노가 행동화하는 그죠? 벽을 치는 행동 그죠? 분노를 화가 나면 벽을 친다. 네, 이러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직접적인 계기를 좀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중학교 때는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지는 것이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인지 좀 알기가 좀 어렵다. 그렇지만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죠? 학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경제적인 원조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내담자가 생각하고 있는 촉발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적이 떨어지고 있고 화가 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 그죠? 아버지가 화를 잘 내고 어머니가 자극하고 그래서 부모의 어떤 부모 간의 갈등이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원조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내담자가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보면 내담자가 어떠한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좀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죠? 부모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원조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MMPI 검사 결과를 보니까 그죠? MMPI 검사 결과를 보니까 그죠? 4번이 높고 8번이 높고 9번이 높고 그죠? 그래서 9번, 8번, 네, 그 다음에 4번. 그죠? 9번이 이제 좀 제일 높은 것이죠. 894 또는 뭐 984 코드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9번과 8번이 높다. 9번과 8번, 9번이 좀 높을 경우에 어떤 우리 양극성 장애의 어떤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겠고 4번이 또 같이 높기 때문에 분노, 그죠? 원망, 분노 이러한 정서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행동 양상들을 잘 MMPI 검사가 교차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4번하고 9번이 높은 타입이기 때문에 행동화 경향이 많고 또 8번이 높기 때문에 어떻다? 정신증적인 어떠한 현상. 우리가 이제 정신증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와해된 사고 또는 환각이나 환청, 그죠?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감각의 둔감, 정서적인 둔감화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도 있겠다. 살펴볼 수 있겠고 이렇게 이제 사례 개념화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강점은 성적이 우수했었다. 중학교 때는. 그죠? 성적 우수했던 경험이 있다. 그 성적 우수했던 경험이 있다. 이것이 이제 내담자의 어떤 그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진로 결정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했지만 진로 결정에 대한 동기가 있다. 의사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상담 목표를 할 것인가. 우리가 진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성적 떨어지는 것에 대한 학습 상담을 할 수도 있겠죠. 원망이나 분노에 대한 분노 조절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꾸는 거, 또는 부모 간의 갈등, 가족 상담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이런 경제적 원조에 대한 어떤 연계 자원, 이런 것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 한두 가지 정도를 상담 목표로 정해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내담자가 사실은 이제 성적이 떨어지는 어떠한 그 측면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해 보기 위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목표로 삼아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비합리적 신념을 우리가 탐색하고 부정적 결과가 결국에 무엇 때문에, 이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합리적 신념에 대한 행동 변화, 합리적 신념에 근거한 정서 또는 행동의 변화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부모 역할을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 역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얘기하면 부모는 부모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 또는 부모는 경제적으로 원조를 해줘야만 한다 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에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이제 내담자가 이해한다면, 합리적인 신념에 근거한 정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런 돈을 벌어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대안을 탐색해 보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자원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에게 연계할 수 있는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또는 멘토 프로그램, 뭐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어떤 멘토 프로그램들, 그래서 이런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계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훈련들을 하면서, 내가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구나, 그래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해야지,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사례 개념화는 이제 합리정서 행동치료에 입각한 우리가 이제 사례 개념화가 될 수가 있겠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례 개념화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에 의해서 사례 개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개념화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내담자의 호소 문제와 증상, 그 다음에 원인, 그리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이런 방식으로 답변하시면 된다. 예시된 답변을 살펴보시면, 이제 내담자가 8, 9, 4 코드 타입이기 때문에 억울한 정서, 분노,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반사회적인 행동화 가능성이 있다. 적대적이고 정신증적인 사파를 경험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담자가 부모로부터 강압적이고 무자비하게 양육되었을 때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아동기로부터 권위자와 갈등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코드 타입의 내담자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상담실에 오지 않으며 타인에 의뢰된다. 따라서 불신이 강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개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공감하고 정서적인 긍정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죠? 이런 내담자의 행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계속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자발적인 내담자일 가능성을 두고 비자발성들을 자발적인 내담자로, 협조적인 내담자로 우리가 변화하도록 하고, 내담자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비합리적인 신념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사례 개념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법을 사용해 보겠는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원망이나 분노와 관련된 그런 정서적인 치료를 위해서 마음 챙김이나 또는 그 자신의 이런 분노나 원망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노출 치료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체계적 둔감화와 같은 행동 수정 원리, 행동주의 원리에 입각한 그러한 치료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현실 치료적인 기법들을 좀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내담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심을 두면서 WDP 기법을 통해서 현실 치료 기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 WDP 기법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봐라. 이런 꼬리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WDP에 대한 내용들 인식하시고, 바램, D는 전행동, E는 평가, 그죠? P는 플랜, 계획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담자는 부모가 잘 경제적으로 원조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 이 바램은 어떤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해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인 바램은 무엇인가? 내담자는 어떤 진로 결정을 잘하고 싶다라는 거죠. 성적을 높여서 진로 결정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는 부모를 원망하는 것만 했었는데 그것이 과연 나의 욕구에,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됐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 것인가? 이런 방과 후 활동이라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7번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네, 37번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례가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으시고, 반복되는 주제들 안에서 반복되는 원인, 그 다음에 반복되는 목표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너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담자의 문제를 듣고 경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좀 주제별로 모아서 여러분들이 대안을 작성해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읽어보면, 밤늦게까지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졸기도 하고 엄마와 갈등이 심해서 힘이 든다. 다른 친구들은 날도 새면서 게임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힘들다. 엄마랑 갈등이 있는 것이죠. 내담자가 어떤 게임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오버워치를 하고 있다. 네, 무엇이 좋은가 물어보니까 힐러라는 캐릭터를 하고 있는데 치료해 줄 때 굉장히 기쁘다. 그래서 친구들도 칭찬해 주고 있다. 게임을 하면서 불편한 것을 느낀 것은 무엇냐 라고 했더니 새벽까지 게임을 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졸리고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사례였다. 심리검사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겠습니다. 내담자가 보여주고 있는 호소 문제, 주제별로 나누면 인터넷 사용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좀 나오고 있느냐, 봤더니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힘들다. 그죠? 엄마와 갈등. 또 그죠? 게임을 오래 하니까 수업 시간에 졸리다.
시간, 졸림. 이 사례에서는 이 내담자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 또는 다른 문제들은 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터넷 사용에 대한 문제가 주된 내용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그죠? 이 안에서 그죠? 욕구가 어느 정도 좀 충족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게임 속에서 힐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 칭찬을 해주고 있다. 칭찬을 받으니까 이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말고는 다른 충족되고 자기의 욕구, 성취 욕구나 어떤 뭐 인정 욕구가 좌절되고 있다. 그죠? 성취 뭐 또는 인정 욕구가 좌절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인터넷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이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가족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엄마의 어떤 태도들, 엄마와의 갈등들이 계속 있었다면 성취와 인정의 욕구가 가족 안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와의 갈등, 특히 인정 욕구가 좌절되었을 것이다. 네, 좌절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추정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례를 적용할 것인가, 사례를 개입할 것인가. 내담자는 그래도 그죠? 힐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타인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친구들 치유할 때 친구들이 잘한다고 칭찬해 줬다라는 것이죠. 온라인상에서 인정을 받았다. 인정받음. 이것이 이제 강점이다. 그러면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 사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상담 목표를 정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상 세계에서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죠? 현실 세계.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학교가 되겠죠. 에서 성취 욕구를 높이기. 이것의 하위 요인으로, 그죠? 자기 효능감 높이기. 이렇게 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보겠는가? 뭐 현실 치료적인 어떠한 그 욕구 탐색, 그죠? 기본적인 욕구가 힘과 성취의 욕구가 높은 내담자였다. 그러면 힘과 성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내담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WDEP의 과정을 우리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취 욕구가 높은 내담자이다. 그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좋은가? 그죠? 100%는 아니죠. 100%는 실제 현실에서 이제 성취 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드니까 이제 가상 세계로 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충족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갈등들이 있다. 엄마랑 갈등이 있고 수업 시간에 졸리고 자꾸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죠?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그죠? 평가가. 그래서 그럼 효과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효과적 계획. 효과적인 계획은 그죠? 학교에서 현실 세계에서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경험, 이타적인 경험. 그래서 이타적인 경험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본다. 그죠? 이타적인 경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이외에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어떤 좀 도와주는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 좀 필요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이스카웃이나 뭐 걸스카웃 같은 그러한 커뮤니티, 사회적 커뮤니티, 사회적인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도록 한다라는 거. 뭐 이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내담자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사례 개념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질문이 비합리적인 신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비합리적인 신념을 물어본다는 것은 이제 REBT적인 접근 또는 인지행동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비합리적인 신념은 이제 이 사례에서 보시면 다른 친구들은 날 세우면서 게임하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게임 문제에 대한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다. 내담자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비합리적인 신념을 탐색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바꾸도록 하는 거. 여기에서는 이제 현실 치료적인 솔루션을 제공했지만은 여기에 예시된 답변에서는 REBT적인 접근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가족 상담을 진행한다면 어떤 것을 좀 살펴보아야 될까? 내담자가 게임 위에 대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또는 게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담자가 게임을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모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환경을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는 혹시 이제 내담자가 엄마와의 갈등 속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머니가 내담자의 인정욕구, 성취욕구를 좀 좌절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너무 이제 간섭이 심하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앨리스 상담 이론을 접목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REBT에서 ABCD-E로 선행사건과 사이에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다는 것을 논박을 통해서 인식하고 효과적인 신념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래서 A, 선행사건은 이제 게임의 몰두, B는 날이 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C는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모아의 갈등이 있고, D는 수업 시간에 졸고 모아의 갈등이 있는 것이 내담자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다는 것을 논박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을 합니다.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게임을 하고 그 효과들을 통해서, 그죠?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하는 것.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호소하고 있는 문제는 여기에 인터넷 사용 문제, 엄마와의 갈등, 수업 시간에 졸린, 이런 것들이 이제 호소 문제이고, 근본적으로는 이 내담자가 성취와 인정의 욕구가 좌절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여섯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 왜 게임을 계속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왜 게임을 계속하는가? 이것은 이제 이 원인에 대한 문제. 왜 게임을 하는가? 결국에서는 이제 이 성취와 인정의 욕구가 좌절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족 안에서 인정의 욕구가 좌절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게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죠? 내담자일 가능성도 있다. 집에 이제 거의 매일 혼자 있고, 부모님은 맞벌이하고 나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뭐 게임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절한 대안 활동이 없다.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관리와 통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게임 사용에 많이 투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해결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는데요. 게임에 대한 충동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 변화하는 거. 우리가 이제 중독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독 상담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환경 변화다. 그죠? 두 번째는 대안적 활동. 그죠? 두 번째 대안적 활동. 세 번째는 관계의 회복.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조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 감정, 내담자는 어떤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가? 이 양가 감정은 이제 중독에 대한 양가 감정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죠? 중독, 사용. 여기에서는 인터넷 사용이죠. 인터넷 사용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 또는 사용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네, 이러한 양가 감정이 있다. 이 양가 감정은 우리가 내담자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이런 양가 감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담자가 사용해도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상담자는 엄마랑 갈등이 있고 수업 시간에 졸리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양가 감정을 의식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